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슈퍼위크를 지난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 2,300선이 깨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이죠. 치프의 첫 회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슈들,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좀 소화를 할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참고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조로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할지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가 끝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양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이 시각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1.40% 하락하면서 22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도 낙폭이 더 큽니다. 3.03% 하락하면서 7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부담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 개별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증권사의 권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시장 속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매매 시그널 시작하기 전에 장시작 전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면서 미국 FOMC 회의 결과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9원대에 마감한 가운데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해서 1.65% 상승한 113.192로 마감하면서 2002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대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예상 체결가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지난주 상승 마감했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2위부터 5위는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이 우세한 모습으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파란불을 잔뜩 켜내면서 퍼렇게 멍이 든 모습으로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400원 떨어진 54,100원에 예상 체결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좋은 흐름, 또 낙폭을 크게 키웠던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도 오늘 큰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3% 떨어진 454,500원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고요. LG화학도 1.66% 떨어지면서 만원 떨어진 594,000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정말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4.19% 하락하면서 8만 원의 예상 체결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전반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 네이버만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홀로 상승 마감했었던 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만이 보합권에 머물고 삼성전자 우부터 기아까지 7위부터 10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 0.2% 떨어지면서 약보합에 머물러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79% 떨어진 18만 9천 원에 예상 체결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도 약보합, 또 기아는 1.42% 떨어지면서 76,500원에 예상 체결가를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HLB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의 낙폭이 정말 컸었는데요. LNF가 7.7% 급락했었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6%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카카오게임즈까지 1위부터 5위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3.43% 떨어지면서 61,900원의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의 낙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4% 넘게 떨어지면서 96,9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LNF는 3% 넘게 또 HLB도 3% 넘게 카카오게임즈는 4.78% 큰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장 41,8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는 하락 멍이 짙게 들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펄어비스부터 알테오젠까지 파란불을 잔뜩 켜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3% 넘게 하락한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1.34% 떨어지면서 59,000원에 또 알테오젠은 2% 넘게 떨어진 47,600원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에코프로는 5만 원, 51,300원 또 128,100원의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65,5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장 특히 눈에 띄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영향 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처음으로 철강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철강 관련 종목들이 정말 우세한 모습 보여줬었죠. 문배철강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철강제 가격 상승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노조가 파업까지 예고를 하면서 이 철강 가격 상승이 전망되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오는 예상 체결가는 1.33% 오른 4,945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전장에서는 23% 넘게 오르면서 미국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 한국은행 금토기도 추가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32% 떨어지면서 9,750원에 출발 대기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29.94%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관계기업 사업 호재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던 EV 첨단 소재였는데요. 최근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던 리튬 플러스가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었죠. 오늘 장에서도 0.67% 상승하면서 2,250선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NC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인 넥스트칩이 삼성전자와 아메 인수론 소식에 수혜를 받자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1.72%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2,655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이 우려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9월 소비자 동향조사부터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까지 다양한 지표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남은 시간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9월 2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이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2,300선이 깨지면서 마감이 됐고 저희가 이 출발 증시 바로 직전에 시작 전에 살펴본 증시 상황으로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오늘은 어떤 개별적인 종목이 모멘텀을 받아 움직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상황 도와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 2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지수 뜬 걸 보니까 양지수 1%대 넘는 하락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목요일 날에서도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아침서부터 사료주들이 급등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수가 너무 안 좋고 업종과 테마, 그러니까 업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사료주가 급등하는 거는 참 좋지만 지수가 무너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래 못 간다. 팔아야 됩니다를 얘기했던 게 목요일 날이고요. 금요일 날에서는 제가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이거 지수 전저점 깨지게 생겼다. 현금화 대응 좀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요 시장은 미국 시장이 키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장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 싫다고 계속 뺑깡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얼마든지 추석 이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밑으로 틀어져지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전저점을 다우가 깼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온 상황이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가 전저점이 깨지면서 FOMC에서도 이후에서도 돌리지 못하는 것이 미국 시장의 의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돌렸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추석 이후에서 돌리고 위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 강한 모습 이렇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돌리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의도는 미국 시장의 의도는 저점을 깨고 한 차례 계속 밀어놓겠다, 빠지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미국 시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저점을 깨지겠다라고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전날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이제 전저점이 깨진 거고요. 그래서 2270짜리를 깼고 2257인데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버티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종목이 빠지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는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의 조정 정도의 흐름이었다면, 그러니까 조정 정도가 되니까 종목들이 어떤 거는 10% 정도 빠지고 어떤 거는 20% 빠지고 그게 조정 정도의 폭 내에서의 흐름이었다면 이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의 흐름들은 반등이 약하고 떨어질 때는 더 세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떨어질 거면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게 나아요. 버틸 거였으면 열심히 지금이라도 잘 버티면서 플러스 나기를 기대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전저점 깨지고 빠질 거라면 그냥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그냥 빠른 시간에 빠져주면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들어주는 척하고 떨어지고 들어주는 척하고 떨어지는 건데요. 어차피 전저점이 깨졌으니까 그냥 밑으로 그냥 빨리 쏟아져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예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쏟아져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또 버티는 척 해주고 내려가고 버티는 척 해주고 내려갈 텐데 시장 폭락이 본격화하게 되게 되면은 하루에 전 종목이 8%에서 10%씩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마 버틸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그럴 때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손실이 여전히 20% 안쪽에 있다. 왜냐면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거 아니고 일부 종목들은 이게 반등을 주거나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손실이 20% 안쪽에 있다면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관망하고 기다리면 다시 얘기하자면 시장은 버티는 척을 할 겁니다. 버티는 척을 하고 나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쏟아지면 좋지만 아마 지금까지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려놓고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은 아마 여기서 속임수를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속임수를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나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속임수 줄 때에서 손실이 줄어드는 종목들은 잘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계속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꺾인 시장입니다. 꺾인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믿지 말고 계속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도 손실이 작은 쪽들을 현금화를 해서 추락에 대비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6월 달에서도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일단 최소한 2150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6월 달에서 떨어졌던 폭의 목표치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2000에서 2150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2250인데요. 아직 불안한 지수대예요. 전저점 이제 막 깨지는 자리고. 그러니까 무턱 빼고 지금 싸다고 공략하시는 거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롯데 칠성, 자, 음료 관련주 음식업종인데요. 이거부터 일단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분석을 해드리면, 롯데 칠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의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강하죠. 일단 인플레이션 수혜주기도 하고 음료 부분에 대한 판가 인상의 효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강했고요. 수급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는 있는 건 맞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덜 빠질 거고 오늘도 잘 버티리라 생각은 되지만 지금 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얘도 이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이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면 좀 챙기시는 것도 괜찮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망을 했다가 나쁘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조정시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LRG넥스원 방산주죠. LRG넥스원 방산주들 최근에 이제 좋아서 많이 올라갔어요. 수출에 대한 계약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킨텍스에서 방산 무슨 전시회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기사에 나오는 걸 봤는데, 많은 나라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계속 수출 계약권은 계속 터질 거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싸게 내려오면 그냥 싸게 사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떠 있을 때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군 동원령을 선포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방산주, 그다음에 이런 무기 관련주들도 기대감은 모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수가 강할 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조정을 대비를 해서 관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8분, 개장 이후 8분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종목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여러분들도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성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20원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보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지수 오늘 하락 출발하는데요. 어떤 포인트부터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제 장사 변곡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선현물 매수, 그다음에 프로 매수가 등반이 좀 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깐 오늘 이제 반전이 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일단은 프로 매수분들은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시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반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선물 매수세도 외국인 있고, 다만 현물 매수세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의 체크 포인트가 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오늘 이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하방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래소 지수의 동향을 보면은 일단은 전저점을 깼습니다.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전체 저점이죠. 이 저점을 종가상을 안착을 해준다든가 오늘 갭에 대한 한 절반 정도 메꿔주면은 이제 극적으로 이제 턱걸이에 이제 성공하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단기 고점 대비 오늘이 이제 10일째 좀 해당이 되죠. 보통 이제 환무 11홍이란 말이 있듯이 열 이상 이제 피는 꽃이 없다. 그래서 5단위, 10단위가 이제 변곡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연속 10일 연속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제 코스닥도 약간 비슷합니다. 하락 이격이 굉장히 가파라지는 이격이 굉장히 높은 21선거 이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라고 단정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의 이제 변곡점이 임박을 했다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저점이 거의 한 쌍바닥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저점을 계속 깨고 힘없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지만은 이 하락을 할 때 하더라도 큰 어떤 반전 후에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외 증시의 이제 동향 잠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이 그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망치형 음봉 이 부분이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십자도지형이 며칠 생길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곧 조만간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만간 추세 반전의 어떤 캔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의 동향 선현물 매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기본적으로 깔려야만이 변곡점인데 현물은 아닌 선현물 매수 부분들이 일단은 선물하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전체 드리면은 오늘 이제 종목별로는 크게 오늘 두각을 보이는 종목이 그렇게 적어 보입니다. 적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의 좀 나와주는 종목에 대해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철강주가 굉장히 강세였던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 부분들이 이제 비철 금속 쪽으로 또는 히토리 쪽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황금 ST, 그 다음에 티플렉스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 황금 ST도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티플렉스가 이제 장중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티플렉스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상승하는 거래량이 이제 분출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중 매물을 마치고 이 반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그냥 전체 어떤 그 비철금속 쪽의 흐름에서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이런 종목이 좀 약간 상승 반전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쪽에 소재로서 작용이 알루미늄 쪽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흐름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선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의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한번 상승했다가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2단을 올라갔고 이 냉난점에서 조정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매집성 양봉이 약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도 우리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오전에 강했다가
좀 다시 한번 약세로 이제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새롭게 지금 올라주는 뭐 철강주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제주은행이 나홀로 유일하게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격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약간 좀 보수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워낙 오늘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지난 주말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이제 ARM 시스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 이렇게 여기저기 어떤 연관성이 되면서 구상을 해줬던 종목 리뷰를 한번 보면은 이때 이제 강원칩스도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장중에 지난 주말에 이제 장중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이슈는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칩이라는 종목군도 약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날 이제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를 좀 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 오늘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일시적인 어떤 조정,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는, 또는 일시적인 약세 부분들이 나와줬을 때는 다시 한번 강세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흐름도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삼본 모터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본 모터스도 연달아 올라와주고 있고요. 삼본 모터스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5일선 찍고 돌아가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넥스칩도 약간 이제 비슷하게 약간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약간 조정을 보이면은 터닝을 좀 하고 반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좀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어보브 반도체하고 텔레칩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보시면은 오늘 장 약세이기 때문에 전체 텔레칩스도 약세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이제 어보브 반도체도 지금 약간 비슷하게 약간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근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21선과 61선, 숨고르기 이제 수렴 쪽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정비를 약간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고, 어보브 반도체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 부분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직전 저점은 깨지 않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흐름 섹터 이쪽에서도 한번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좀 낙폭이 심화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비철 금속, 그다음에 SX 중공업, 그다음에 SX 엔진, 특화된 계열주 외에는 크게 이제 힘을 약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이 좀 드는데요.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ARM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아직
숭고르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상승 섹터가 이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 약간 진정이 되는 그런 어떤 시장 수급의 여건들이 나와주는지,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조금 더 좀 시장의 흐름들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지수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낙폭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78%, 코스닥은 2.21%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돌파구 쳐줄 수 있을지 다음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양지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떤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일단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낮다는 거고요. 반대로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높다는 것은 분명한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은 작년 대비해서 26%나 감소한 1,804조 5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역시도 31.4% 감소한 332조 9,038억이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가장 좀 낮은 레벨인 건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상승 종목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개 미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개 정도로 장 초반만 봐도 지금 가장 좀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매매할 종목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렵다. 근데 반면에 투자 대중의 관심이 급속도로 냉각됐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올릴 요인이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CPI 지수도 뚜렷하게 하향 조정되어 있고 미국채 수익률도 2년물 기준 연말 4.4% 최고치 기록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3분기가 가장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되는 3분기가 가장 좀 중요한 변곡점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들이 2022년 들어서 14조 넘게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 그다음 두 번째가 유동성인데 유동성과 기업이 모두 안 좋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최저점 수준 0.8배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게 2,200인데 지금 2,200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거나 그 기업들의 현금 활동 흐름, 그러니까 뭐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이 낮은 이런 현금이 잘 돌아가는 좋은 기업이 오히려 좀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가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반등이 나와야지 지수가 회복이 될 건데 삼성전자는 PBR 1배 수준이고 SK하이닉스가 0.8배 수준입니다. 근데 MSCI 글로벌 IT 지수, 그다음에 S&P 500 IT 지수 대비 지금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역시 글로벌 IT 투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IT 투자 중에 미국의 IT 투자 사이클의 가장 최저점이 2022년 올해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1분기면 국내 반도체 이익 사이클도 저점 찍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그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회복되기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지수도 계속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03, 04년도, 그다음에 2013년에서 2016년 박스권 형성 시 PBR 기준은 0.79배가 바닥인데 지금 0.83배 정도 수준이니까 바닥권은 거의 다 오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높아진 현금 비중, 아까 말씀드린 투자 심리 악화,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 비중 역대 최저 수준인 30%까지 왔다는 점에서 모든 지금 그 반등의 키가 나올 부분이 상당히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돌아서는 거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굳이 어렵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네. 없다.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설명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좀 되는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지수 빠졌는데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대로템인데요. 네, 그 방산이요. 방산주 관련돼서 LIG 넥스원이 가장 저평가돼 있고 LIG 넥스원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실적의 증가폭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은 순수 방산업체라기보다는 이 철도 사업부, 레일 솔루션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60%나 차지할 정도로 현대로템도 순수 방산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레일 솔루션 사업부의 수주 잔고도 꾸준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폴란드 4.5조 K2 전차 수출을 계기로 방산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방산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지금 2022년 기준, 올해 기준 32%에서 내년에 45%, 2024년에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주 잔고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0.9조에서 1.6조까지 80%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는 폴란드 수주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폴란드 외의 수주도 기대하는 부분이 하반기에도 계속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4분기에 예상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관련돼서는 지금 이미 현지에서 동계 시험 평가 실시 평가 우수를 받았고요. 경쟁사 독일 크라우스 마이페이 배그만 대비해서 지금 가격 경쟁이 상당히 높고 그 최적화 품질 관련돼서도 상당히 최적화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관련돼서도 사업 규모가 약 2조 넘게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신형 전차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화력인데 화력 관련돼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에서 상당 부분 지속적인 수출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K2 전차 4차 양산 관련돼서 국내 변속기 도입이 가장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국내 변속기 도입까지 완료될 경우에는 완전한 국내 전차로 나와서 계속 해외 수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단에서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 증가한 4조 3,638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4조 7,300억대로 20% 가까운 증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60% 증가 한 1,280억대, 내년 같은 경우는 85% 증가한 2,300억대, 내후년에는 3,000억대 영업이익단에서 꾸준히 30% 성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또한 해외 마진이 많이 나올수록 그 영업이익률 상당폭이 개선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대 영업이익률에서 내년에는 6%대 중반까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기간의 평균 매수 가격은 한 35,000원 정도 선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29,0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금 최근에 매수한 거는 다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현재가 수준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아서 22,500원, 목표가는 전고점 38,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수는 빠지는데 매수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방산주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 상승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1.66%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와 관련돼서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선, 그 손절선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대표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 TV의 업사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사부님 월요일장 저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까 역시나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좀 시장 일각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선반영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법의 좀 단어이긴 하죠. 업사부님께서 시장을 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느닷없이 그 돈의 절대 법칙이랍시고 설명했던 거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돈이 수익률과 리스크 요 부분의 기준을 따라서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기준에 따르자면 어쨌든 10월에 있는 우리가 금통위에서 75bp를 못 올린다면 우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없죠. 자, 그 다음에 11월 2일에 또 FMC가 있고, 거기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못해도 빅 스텝 이상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 또 한 번 간격이 더 벌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설명드렸지만 3, 6, 9, 12월에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12월에는 없습니다. 근데 FMC는 12월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내년 상반기 부분까지 갈 가능성들은 매우 짙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상황들은 나올 거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힘들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선반영됐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용가리 통뼈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굵직한 국가들의 문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악재가 여러 가지로 겹쳐버린, 또 파운드화가 너무도 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위기, 금융시장 우려감이 크게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문제가 더 심각했었다라고 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가들 이제 거론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 국가들은 어떨까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그런 국가들이 먼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은 더 관망하면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좀 하락 징후가 있거나 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지금 시기는 주식만으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다. 왜? 장세는 계속해서 하락 장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파생매매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푸시라는 상품, 뭐 옵션이든 ELW든요. 저는 이제 ELW 중심으로 봅니다만, 오늘 하루만 해도 60%, 70%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60%, 70%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100만 원만 들어가도 우리가 70만 원의 수익을 만들고 있으면, 그러면 최소한 내 전체 계좌가 금요일 대비해서 비록 500만 원, 1000만 원의 손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수익이 나오는 있는 종목이 한 하나라도 나오면 오늘 상당히 멘탈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되고,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잡아볼까를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냐, 완전히 넉넉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할 건데요. 자, 봅시다. 코스피, 코스닥.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지난 7월에 저점을 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이미 이전부터 전 저점이 깨져서 한참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주 역할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빨리 안 내려왔지. LG 엔솔조차도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 4일에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712포인트가 깨지면서 깨졌어요. 자, 이제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무섭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도 버티면 살더라, 야 버티면 올라오더라, 이제 그런 상황들로 투매가 일어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달은 투매가 나왔고요. 그 이후 그 전 2년 동안 거의 투매 없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지금의 개인들은 그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의 영끌 B2에 따른 어떤 이자 부담만으로도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충분히 잘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타기랄지
그런 부분들, 존버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도 투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TV 방송이든 유튜브 방송이든 어디에서 얘기하시는 게, 지수가 마이너스 뭐 2% 마이너스 3% 빠지면 그러면 투매가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투매라는 정확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이상 시장이 빠져도 난 버틸 거야, 더 빠지지 않을 거야, 빠져도 존버하면 되더라 하고 생각했던 그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더 떨어질 것 같아, 더 큰 하락이 오기 전에 내 손실을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치는 행위. 근데 그 손절 때문에 대량 손절이 나오다 보니까 더 큰 하락이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추가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이런 상황이 투매인 거거든요. 그 현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지, 지수가 몇 % 빠졌으니까 투매다? 이거 아닙니다. 엉터리들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오늘 보면 강제 청산을 당한 그런 물량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침 시작할 때 동시효과 땡 쳤는데 하한가로 시작한 종목들, 아침 8시 40분에요. 그런 종목도 오늘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강제 매매, 그죠?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의 강제 청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개인이 물량이 털리고 있다는 게 일단 크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요. 장중에라도 전저점이 깨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번 고점에서 떨어졌던 진폭과 지금 떨어지는 진폭이 아직은 좀 더 작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떨어졌던 요 진폭을 한번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요거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1월 달에 하루 진폭이 요만큼이었거든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요만큼이었는데 요걸 갖다가 지난 6월 달 하락에 갖다 대보니까 거의 똑같죠. 만약에 이번에도 저 정도로 하락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강력한 잔인한 시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려 2100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2150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렇게 안 떨어지고 투매가 나온다면 거기서 터닝해서 우리는 강력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포에 어떤 겁만 먹고 있을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 1월 저점만 잘 잡으셨다면 7월달 여기 저점, 7월 초에도 우리는 여기서 좀 주식을 사고,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주식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제가 그때 많이 강조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또한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여기 떨어질 때 여기 구간에서 요 윗부분이 그 특별한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다이렉트 떨어졌죠. 그죠? 아주 얇은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두껍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만 돌파하면 여기가 가볍게 올라가는 구간.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지금 다이렉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즉 반등이 나올 때는 다이렉트로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의 저점을 잡아내고, 지수에서 투매가 일어나고 저점이 잡혔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을 한 번 정도는 강력하게 매수, 혹은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생 매매 부분들에서 콜 혹은 상방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소액이라도 잡아보면, 그게 주식보다는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수익률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니까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응을 지금은 해야 될 때이지, 무슨 주식이 어떻게 할까, 저점을 어떻게 잡아볼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더 하루 정도라도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응하면 좋겠다, 나는 이도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동평균선 5일선 이동평균선 보세요. 최소 그거라도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바닥을 논하기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 오늘도 신저가 종목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저가 종목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고 많이 하는데, 그 칼날의 저점이 어디라면 잡아도 됩니다. 모르면 안 잡는 거죠. 자, 그렇죠? 근데 아직은 완벽한 저점,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식을 왕창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시장이 아주 강력한 것 같지 않으니 파생 매매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강의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에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더불어서 대안책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사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의 업사부님 찾아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장중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서울경제TV 쭉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